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막판 경쟁, 정말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에스턴 빌라가 파죽의 5연승, 게다가 이제 4위권을 좀 굳히려고 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무려 3대0으로 격파하면서 유로파리그를 넘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에스턴 빌라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고, 또 최근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에스턴 빌라 구단을 방문했던 것을 또 공개하면서 또 영입 관련된 부분들이 좀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에스턴 빌라의 이 돌풍에 대해서 부버드 김현민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이강인 선수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공개한 건 아니지 않나요? 비공개를 올린 건데 그쵸. 공개 강제적으로 공개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일분도 하지만 여기 그 팔로워 중에서 분명히 본인도 아는 그 한국의 팬들이 있는데 그들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제 흘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알려졌어요. 어찌됐거나 현재 그 하비에르 가리도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여러 영국 구단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방문하는데 하필이면 맨체스터 시티를 제외하면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강인 선수와 연결이 됐던 팀만 사무실을 올렸다. 예. 그런 가운데 주목할 팀이 바로 에스턴 빌라인데,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여러 팀들과 났을 때 에스턴 빌라로 가기를 뭐 기대하거나 굉장히 그 바라는 그런 팬들의 반응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에스턴 빌라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뭐 에스턴 빌라가 이제 뉴캐슬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뭐 제이콥 렌즈의 선제골로 시작으로 이제 올리 와킨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승을 거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와킨스는 이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팀의 3골을 전부 다 책임지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예, 사실 에메리 감독이 오면서 뭐 끌어올리고 뭐 잘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뉴캐슬이 또 최근에는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가는 과정에 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 3대0이라는 스코어, 이건 분명히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에스턴 빌라가 뉴캐슬한테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어느덧 4위 맨유와의 승점 차가 6점 차, 그리고 5위 토트넘하고의 승점 차도 3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그 아직 그 토트넘 경기 이전에 나온 도표여가지고 30경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 경기 패하면서 31경기 동률인데 53점, 딱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라운드에도 이 에스턴 빌라의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6위까지 올라왔고 또 브라이튼을 제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 라운드에 직접적인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팀인 뉴캐슬을 꺾으면서 실질적으로 승점 6점짜리의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기 내용 면에서도 이길만 했다. 예, 뭐, 그니까, 일단, 빌라가 슈팅 숫자에서도 15대8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유효 슈팅은 6대2로 3배가 더 많았고요. 점유율도 52대48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1.9골로 0.6골에 뉴캐슬에 앞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 전반전에만 이렇게 확 쳤다거나, 후반전에만 확 쳤다거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빌라가 기대 득점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뉴캐슬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빌라가 시종일관 주도한 게 보이죠. 예, 반면에 뉴캐슬은 정말 짧은 시간만 공격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골도 많이 넣고 결과도 잘 내고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그 패배를 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빌라가 그래도 뉴캐슬을 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뉴캐슬한테 있어서는 이 경기가 어쩌면은 최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빌라의 최근 상승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최근만 놓고 보면 빌라가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일단 그 에메리의 프리미어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요, 12승 2무 4패예요. 그 18경기에서 12승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승점이 2.11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가 이제 제라드의 성적인 거거든요, 전임 감독. 예. 제라드는 에메리보다 20경기를 더 치른 38경기에서 12승 동률입니다. 예. 12승 8무 18패. 사실 제라드 감독도 그 지난 시즌에 중도 부임을 해서 사실은 올 시즌을 치르다가 경질이 됐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한 시즌의 숫자에 해당하는 딱 38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기록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훨씬 많았다. 근데 에메리 감독은 승리가 훨씬 더 많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강등될 뻔한 위기를 처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때는 강등권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경질됐던 풀럼하고의 12라운드 당시에 이제 승점이 강등권과 딱 3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제라드를 최대한 경질 안 시키고 싶어 했으나 결국 예, 경질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에메리가 부임하고 나서 에스턴 빌라의 성적은 14위에서 6위로 급상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이게 14에서 6위 하면은 뭐 14위도 이제 중위권 정도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고 지금은 6위인데 챔스권과의 승점이 얼마 나지 않을 정도니까 예. 정말 눈부신 성적을 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나마 이제 2월 초에 잠깐 조금 주춤했었어요. 이때 그가 4패 중에 3패를 이때 다 당한 거였거든요. 예. 3연패 당하면서 물론 뭐 일정이 안 좋긴 했어요. 왜냐면은 맨시티, 아스널 연달아서 만났으니까. 예. 예,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최근 8경기 7승 1무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네. 5연승이 전부가 아니에요. 8경기 무패. 그것도 무승부는 딱 한 경기밖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뉴캐슬전 승리와 함께 5연승을 달린 게 이게 그 에스턴 빌라 구단 역사상 1998년 4월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5연승인 겁니다. 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좋은 시기를 보낼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챔스권을 도전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메리 감독이 오면서 이제야 이제 에스턴 빌라가 원했던 그 성적이 나는구나. 네. 중요한 게 이제 에메리 감독 효과라는 것은 전술적인 변화가 주효했다라는 게 선명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썼다라고 표기는 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좌우 윙에 배치되고 있는 부엔디아던가 맥기니아던가, 부엔디아는 공격형 미드필더, 맥기는 중앙 미드필더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이콥 램지도 윙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제이콥 램지도 중앙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인 거잖아요. 그리고 쿠티뉴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형 선수고, 이것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포메이션 뭐 그려져 있는 건 4-4-2지만은 사실상 4-2-2 포메이션을 쓰고 있다. 네. 이거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약간 이제 중상위권 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날개 네. 없는 4-4-2라고, 압박 블록은 물론이고 이제 수비 구조, 또 공격 과정에서의 패턴 플레이, 주고받는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점유를 하면서도 수비의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전술인데,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또 이뤘잖아요. 그 네. 당시에 썼던 전술을 또 그대로 이제 에스턴 빌라에 이식한 거예요. 그렇죠. 비아레알에서 그래서 바이에른을 꺾을 때도 네. 이런 식으로 활용했었죠. 그러면서 코클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아예 측면에 배치하는 그런 변칙을 쓰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또 그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도록 또 공격적인 능력까지 끌어냈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전술적인 혁신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에메리 감독은 오래 전부터 그런 능력들을 네. 인정받아 왔지만, 중요한 게 사실 뭐 어떻게 비아레알 같이 라리가의 상위권 팀에 있다가 강등 위기에 있던 에스턴 빌라에 왔냐 하는데, 뭐 이게 재정적인 규모도 있겠지만 실제로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 감독을 맡으면서 조금은 이제 자신의 커리어가 좀 네. 손상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턴 빌라에 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안 좋았던 이미지들을 좀 만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뉴캐슬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에디아우가 부임하기 전에 뉴캐슬에서 먼저 접촉한 게 에메리였대요. 에메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뉴캐슬 제안을 거절하긴 했었지만은 에디아우라는 좋은 감독이 팀을 맡아가지고 잘 이끌고 있다.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기마랑이스라던가 너무 이삭이라던가 보트만 같은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덕담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이전에 아스널 시절에 많은 상처와 뭐 경기 외 안팎으로 그런 많은 그 잡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승화시키면서 인터뷰 스킬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영국 내에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잉글랜드가 기대하는 공격수 이 와킨스의 포텐을 터트린 게 또 에메리 감독이다.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와킨스가 지금 현재 최근 그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11골 2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전성기의 호날두 메시급의 그 놀라운 그 매경기 득점 생산성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밈이 막 떠들고 있어. 그가 과거 그 축구 왕제 호나우두 예. 막 그가 와킨스 하면서 딱 보는데 막 호나우두 이런 예. 식으로 막 있기도 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게 딱 팰리스전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네. 전부 다 그냥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게 더 주목할 부분인데다가요. 근데 이제 와킨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메리 밑에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카바니하고 오바메양을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카바니하고 오바메양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있는 부분은 그게 있지 않나 싶어요. 4-2-2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윙 없는 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또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 플레이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와킨스의 조금 포텐을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키워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게다가 또 에메리 감독이 뭐 선수 경력이 좀 일천했던 그 이론가 출신의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또 선수들에게 자료도 제공해주고 또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들의 노하우까지도 전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도 겪고 나서 에메리 감독이 조금 더 농이 근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베티스의 왼쪽 풀백이었던 알렉스 모레노가 이제 완전히 팀에 녹아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디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근데 뭐 오자마자 지금 전 경기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3도움을 올리고 있고 또 그리고 26라운드부터는 전 경기 선발로 나서고 있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뭐 오자마자 바로 선발로 뛰었고 그러다가 잠깐은 출전 시간을 디뉴랑 나누다가 이제는 완전히 뭐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라리가 출신 그리고 스페인 출신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지 않는다, 자리 잡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과거 이제 리버풀 시절에 뭐 베니테스 감독이 알론소를 잘 사용했던 거 물론 그 알론소의 클래스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스페인 출신 감독들이 혹은 이제 스페인 라리가를 경험했던 이런 감독들이 오히려 좀 데려와서 적응시키는 게 좀 그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모레노 쓰는 거 보면. 다만 리버풀에서 뛰었던 모레노 완전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이게 뭐 케바케라고 해도 그래도 토트넘의 사를 제가 갑자기 떠올려 보면 같은 선수라도 에메리가 썼으면 좀 더 잘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 얘기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뉴캐슬전에도 도움을 올리기도 했고요. 볼터치도 무려 71에 가져갔고 크로스 5회 시도했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5회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찬스 메이킹도 3회, 드리블 돌파도 2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이콥 램지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제이콥 램지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좀 부상도 있고 하면서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에메리 감독 밑에서는 윙에서 뛰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확실하게 녹아들면서 5경기 2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에스턴 빌라의 역사적인 5연승 과정에 본인이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분명히 제 몫을 했고 다시금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경기 골로 제이콥 램지가 그 21세 이하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2시즌 10골을 넣은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 두 아스널 듀오에 이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두 경기 생산성이 높은데 분명히 이 2시즌 이 두 선수보다는 꾸준하지 못했고 부상도 있었고 또 이제 포텐이 터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 그 지난 시즌 6골 1도움이었고 이번 시즌 이제 4골 5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득점과 도움의 균형도 좋고 전반적인 경기력인 지금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슈퍼초코로는 베르트랑 트라오레가 있는데요. 제라드 감독이 안 써가지고 임대를 갔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그 데드라인 때 이제 임대 복귀를 했던 거였거든요. 임대 복귀 하자마자 물론 뭐 선발로는 뛰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4경기 교체 출전인데 2골을 넣고 있고 그것도 최근 2경기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 골들을 넣은 거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뭐 운도 따르면서 골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 2골을 넣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제라드 감독이 있을 때 나는 사실 2군까지 가야 했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에메리 감독이 오면서 나의 경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저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힘든 부분들을 에메리 감독이 잘 이제 내가 해줬다라는 좋은 인터뷰를 또 해가지고 에메리 감독에 대한 평판을 높이고 있고요. 참고로 저기 62분 출전은 왜 교체 출전이냐면 베일리가 부상을 일찍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밍스도 한 골 태태했거든요. 사실 밍스도 제라드와 악연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원래 밍스가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 완장을 뺏었거든요. 제라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밍스가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메리 감독 밑에서는 완전히 단단한 수비를 펼치면서 이것도 막 밈들 떠돌아요. 이러고 밍스인데 막 눈 비비고 보니까 막 마이디니 막 이런 식으로 밈들이 떠돌고 있는데 밍스가 현재 이번 시즌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에메리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밍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에메리는 굉장히 체계적이다. 그리고 에메리 밑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운다. 에메리 밑에서 한 경기 한 경기 뛰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왜냐면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익혀야 된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되면은 발전해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밍스가 더 어린 시절에 분명히
굉장히 갖고 있는 뭐 피지컬이라든지 툴이라든지 뭐 이런 잠재력 때문에 큰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이제 유로 2020이 열리기 직전 시즌에 굉장한 주목을 받다가 그 대회 이후 꾸준히 조금 이제 정체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뻥튀기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다, 좋은 감독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었다, 또 한번 에메리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의 2023년 성적을 놓고 보면요. 일단 뭐 2023년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이 올리 와킨스가 이제 11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제 최다 공격 포인트 올리 와킨스가 11골 3도움으로 14개를 올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최다 경기 무실점이 에스톤 빌라가 8경기 후 최다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최다 승점도 에스톤 빌라입니다. 이 최다 승점이라는 거는 맨시티, 아스날보다도 높다는 건가요? 네, 2023년만 놓고 보면. 와, 그렇다면 현재 에메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2023년 최고의 감독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기준에서의 기록인 건데요. 이게 뉴캐슬전을 앞두고 올라온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승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8경기 12승 2무 4패인데 맨시티도 이겼으니까 똑같은 거죠. 승점은 그가 맨시티랑 동률이에요. 그렇죠. 에메리가 부임하고 나서 동률인데 골득실 때문에 이제 맨시티가 조금 앞선다라고 할 수 있고, 아스날이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맨유보다도 앞서고 있다. 사실은 이제 2023년 그 초반에 뭐 상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월드컵 이후에 맨유가 뭐 카라바오컵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많은 대회, 유로파리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뭐 가장 많은 경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고, 특히 에릭 테나 감독에 대한 찬사가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최근에 주춤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봤을 때는 에메리 감독의 성적이 테나 감독보다 낫다. 뭐 결국 뭐 테나보다 경험은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그가 테나 감독은 4개 대회를 병행한 거니까 다르죠. 상황 자체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신 더 떨어지는 팀을 그렇죠. 데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가 에메리의 업적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 흥미로운 게 여기서 보니까 아스날, 맨시티도 이제 스페인 출신 감독, 그리고 뭐 빌라 에메리 감독, 여기 울브스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로페테기 감독, 특히나 이제 울브스랑 에스턴 빌라는 강등 위기에 처했다가 이제 스페인 감독을 데려서 잘 되는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이 스페인의 축구에 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흐뭇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같은 날에 열린 경기에서 현재 뭐 3,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브라이턴은 이제 첼시한테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빌라하고 브라이턴은 좋은 성적을 올린 데 반해 뉴캐슬이 빌라한테 패하면서 주춤했고, 토트넘이 또 이제 본머스한테 2대3으로 패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빌라와 브라이턴에게 추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 빌라하고는 경기 수가 똑같긴 해요. 하지만은 브라이턴은 2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이 브라이턴이 물론 뭐 브라이턴이 연기된 2경기가 뉴캐슬과 맨유전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토트넘의 남은 일정들을 살펴봤을 때도 4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5위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 즉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빌라와 또 브라이튼의 기세를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인 538의 최신판 프리미어리그 챔스 경쟁 확률 집계에도 드러나고 있죠? 뭐 일단은 맨유가 82%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76%, 그 브라이턴이 22%로 이제 토트넘보다 위로 올라갔죠. 그 리버풀은 가만히 앉아서 10%가 됐어요. 별로 사실 잘하고 있진 않은데. 심지어 경기 아직 안 치렀거든요. 근데 경기 수가 적으니까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이 8%까지 떨어졌고, 에스턴 빌라는 도리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사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에메리 감독이 유럽 대항전 진출권과 관련한 질문이 왔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유럽 대항전은 거의 갈 것 같고, 그 챔피언스 리그도 일말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때만큼의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에메리 감독이 또 유명한 유로파리그의 하나이기도 해서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나가서 또 에메리의 힘으로 우승컵 한번 들어보자라는 정도만 해도 대성공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2%의 가능성이 생긴 챔피언스리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세다. 이러한 가운데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뉴캐슬하고의 경기 전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인 건데요. 지금 시대에는 프리미어리그가 탑6의 시대가 아니다.
탑 7도 아니고 탑 8도 아니고 탑 10의 시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팀들 중에 나는 우리 팀이 여기에 끼어들기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워커홀리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일하는 걸 즐기고 모두가 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밤새 진짜 축구 보고 막 연구하고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요. 그러면서 난 모두가 헌신하길 원하고 더 발전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탑6의 경쟁자가 됐고 우리는 가능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 내일은 최고의 가능성이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잔류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유럽 대항전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흥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즉 이 상황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고 좋은 에너지로 이 기회를 계속 가능한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 마지막까지 가고 싶다. 즉 그리고 나서 이제 쟁취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내겠다 장담하기보다는 이 도전을 즐기면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탑4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탑4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탑4에 현재 경쟁하고 있는 맨유, 토트넘 이런 팀들 다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들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은 끝까지 매 경기 다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이제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 이것들을 또 부담감으로 가져갈 경우에 오히려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경기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승점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은 결국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다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결과로 입증해내고 있는 에메리 감독인데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빌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정이 보면은 물론 이거 죽음의 일정이에요. 죽음의 일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브렌트포드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풀럼도 현재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고 거기다가 이제 맨유, 울버햄튼,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턴 그러니까 현재 3,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맨유,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턴을 연달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울버햄튼도 최근 기세가 좋고요.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경기들 다 이기면은 그러면은 자력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브렌트포드가 조금 흔들린 상태이긴 하지만 이 팀을 꺾을 경우 분명 이 팀도 훨씬 더 밑으로 보낼 수가 있고 또 맨유를 꺾으면 지금 뉴캐슬을 꺾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승점 6점짜리죠. 게다가 맨유도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토트넘을 또 만나요. 근데 토트넘과 지금 빌라를 비교하면 전력상으로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빌라가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고 리버풀도 사실 뭐 그렇게 처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맞대결들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빌라한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에메리 감독이 뭐 이전에 그가 유럽 대항전 진출권 획득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거겠지만은 지금의 기세를 계속 가가지고 진짜 전승행진 계속 이어가면은 그럼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역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노리는데 챔스를 노리는 팀들과 맞붙는 경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 다른 유로파권 팀보다는 좀 일정이 어려워 이거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챔스권 팀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 지난 1월이었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이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 이적 시장 전문가 마테오 모레토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의 이름을 밝히겠다 하면서 에스턴 빌라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 기자의 공신력도 있는 것뿐 아니라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 감독 시절부터 이강인 선수를 원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왔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이적설이었잖아요. 뭐 거기다가 이제 카비에르 가디도 에이전트가 빌라에 방문한 것도 올리기도 했었죠. 비공개 인스타그램에. 다만 이제 달라진 것은 이제 저희 팬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에스턴 빌라는 좀 안중에도 없는 팬들이 많았을 것이고 빌라를 왜 가?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기세, 특히 선수들의 포텐을 끌어내고 어린 선수들도 잘 쓰고 또 스페인 출신 선수들도 잘 쓰고 여기에 정말 챔스까지 나간다. 이러면 오히려 빌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 것 같아요. 사실 챔스를 못 가더라도 유로파리그만 가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갈만한 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는 저는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 제가 들은 얘기로도 이강인 선수가 최우선적으로 이제 그 고려하고 있는 거는 출전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하면 맨시티는 좀 사실상 그러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강인 선수한테 출전 시간을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팀이잖아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캐슬도 영입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뉴캐슬은 돈이 많은 구단이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손흥민을 데려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하게 된 것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뉴캐슬의 영입 행보였다면은 이강인이 딱이었어요. 예.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인보다는 조금 더 검증된, 조금 더 경험 있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물론 뭐 이강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경험은 있지만 뭐 거의 많이 안 뛰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뛰어봤기 때문에 데뷔전만 치는 거 아닌가요? 예. 뛰어보긴 했으니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에스턴 빌라가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에스턴 빌라가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유로파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더라도 스타급 선수 영입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구단의 재정적으로. 규모나 재정을 고려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챔피언스 리그 나가더라도 이강인 선수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무엇보다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갔을 때 적응 과정에서 또 언어적인 소통이라든지 네. 에메리 감독과의 그 교류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 분명히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에스턴 빌라가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한다면 여름 이적 시장이 굉장히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시즌이 다 끝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한준TV에서 이 이적 시장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유럽 현지의 네트워크와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